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특집으로 진행되는 헬로TV 뉴스입니다. 순천은 도시재생의 성공 모델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특히 순천의 옥리단길이라 불리는 향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빈집 밀집 지역이 있던 곳에 청년과 지역 예술가들이 몰려들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는데요. 조금은 느리게 완성되더라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하겠다는 순천형 도시재생 사례를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도심 개발로 인해 지역 대표 원도심으로 전락해버린 순천 향동입니다. 순천 부읍성터와 향교가 자리하고 있어 지역의 오랜 문화를 간직한 채 긴 침체기를 맞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제2의 전성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역 예술인과 청년 창업가들이 옥천변 옆에 옥리단길을 조성하고 도심을 되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다양한 개성을 갖춘 공방과 식당이 문을 열었고 지역의 감성을 고스란히 살린 골목 서점이 운영되면서 지역은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쪽에 보면 골목골목이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화가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의 향기가 있는 문화의 거리에 저희가 책방을 내게 되었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문화의 거리에 공예하시는 문화 기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 분들이 많은 바탕을 깔아 주셔서 좀 편안한 동네 그리고 문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닌가 싶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향동은 빈집 밀집 지역이자 범죄 위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청년과 예술가들이 향동으로 몰려들었고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이제는 생기 넘치는 곳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골목의 변신은 180여 개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빈집은 96% 넘게 사라졌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주민들이 잘 참여해 주셨고 또 사업 진행 과정에서 힘들었던 부분들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민간에서 스스로 재생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어서 외지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오시는 것 같아요. 이제 보시다시피 거리가 많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전국 도시재생 사업 가운데 민관 합작품으로 손꼽히는 순천형 도시재생. 청년과 예술가들의 지역 살리기 움직임이 죽어가던 도시를 되살려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불편을 덜어주는 스마트 솔루션 들어보셨을 겁니다. 순천시는 도시재생 사업 외에 스마트 솔루션 도입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순천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기차 충전소의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한 지능형 단속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전기차 이용자들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는 충전입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충전소에 일반 차량들이 주차해 놓는 경우가 부지기수기 때문입니다.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일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항상 불편하죠. 불편한데 이제 장거리 운전할 때나 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거의 일을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하더라도 아직 장애인 보호구역 불법 주차와 같은 뚜렷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도 전남의 경우 2017년 3월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100면 이상 공공주차구역에만 해당돼 사실상 규제 대상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얌체 주차에도 속수무책입니다. 순천은 전남에서 전기자동차 보급량이 가장 많고 전국에서도 12번째로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올해 보급될 자동차까지 모두 1,200여 대에 달합니다. 그만큼 민원도 많습니다. 지난해 불법 주차 민원은 158건으로 하루에 2~3건씩 꾸준히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에 순천시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른바 전기차 충전소 불법 주차 스마트 대응 관리 솔루션입니다. 전기차 충전소에 차량이 주차되면 전기차인지 아닌지를 레이더 센서가 자동 식별해 일반 차량의 경우 경광등을 비추며 다른 곳에 주차할 것을 음성으로 안내하고 그럼에도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은 번호판을 인식해 10분이 지나면 단속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올해 처음 시행된 국토부의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공모 사업에서도 인정받아
국비 3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획일적인 법 집행에서 탈피해서 시민들은 의식궤도와 지능형 단속관리 시스템을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기관의 단속 업무를 개선해서 전기차 충전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순천시는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최근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시의 활력을 위해 시행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순천시 양효정 도시재생과장 자리하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세히 살펴보기 앞서서 도시재생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자세한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 개발이나 도시 재개발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사업과 비교를 하자면 도시 개발 사업이 도시를 무작정 좀 확장하고 팽창해 왔다면 그럼으로써 신도심하고 구도심하고 균형이 완전히 깨지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한 도시 안에서도 굉장히 불균형적인 상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이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도시를 계속 확장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동네와 낡은 골목을 그대로 살려서 도시를 활력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재생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순천시의 도시재생이 전국의 도시재생을 선도할 만큼 모델이 되었는데요. 순천시의 도시재생 현황이 궁금합니다. 네, 저희 순천의 경우는 이곳에서 2013년에 정원박람회가 열렸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팽창을 막고 도시의 생태축을 만들었는데 이곳이 국가정원이 되면서 관광산업과 정원산업을 이끌어내는 경제적인 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던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원도심으로 확장된 것이 현재 원도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도시재생 선도 사업이 진행됐었는데요. 혹시 순천에서 도심이 어디가 제일 먼저 형성됐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순천 부읍성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있었던 중앙동 향동 지역이 가장 먼저 도심이 형성됐고 그러면서 도시도 가장 먼저 쇠퇴를 불러왔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가장 먼저 2015년에 선도지역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2단계 재생 사업은 지금 장천동, 순천시청이 있는 곳이고요. 순천 터미널이 있습니다. 이 터미널과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 활성화를 만드는 중심 시가지역 뉴딜 사업이 3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전동 지역도 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곳은 전형적인 주거지입니다. 오래된 학교도 있고 성당도 있고 주거지와 어우러지게 일반 근린형 사업이 19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3단계 사업은 순천역 일원의 역세권의 중심 시가지역 도시재생 사업이 340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됐고 맨 먼저 말씀드린 향동과 중앙동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고 이 장천동, 저전동, 순천역 일원은 현재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순천의 도시재생은 다른 지자체와 다른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무엇입니까? 순천 도시재생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민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은 도시거든요. 바로 정원박람회도 시민의 힘으로 성공시켰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시민들의 저력으로 도시의 미래를 시민이 함께 기획했던 그런 게 도시재생으로 이어졌었고요. 기획 단계부터 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도시재생의 성과도 시민이 함께 누리는 게 순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1단계 아까 말씀드린 선도사업 지역이 어떻게 선정됐었냐면 우선순위를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네.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순천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1단계 선도 지역은 문화의 거리 주변인데요. 사실 그 2015년도 선도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비어 있는 집도 많고 빈 가게도 많았거든요. 근데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나서 4년 정도 흐르니 빈집이 180여 동이 줄었고요. 유동인구와 상권의 매출이 한 2배 정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곳에서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가 전국 행사가 펼쳐지기도 했고요. 그때 3일 동안 8만여 명이 순천 지역을 찾아주셨거든요. 그럼으로써 또 그곳에는 청년들이 창업을 이뤄내기도 하고 이제 행정에서는 거점 공간을 점 단위로 만들어주면 이것들이 이어지면서 중간중간 창업이 활성화되고 이게 동네 전체를 골목 경제를 살아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도 한 40여 개가 늘어났고 그곳을 통해서 한 150여 명의 일자리가 늘어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계획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앞으로의 도시재생은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도시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좀 안전한 도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거든요. 지역 안에서 안전하게 공동체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재생 사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굉장히 종합적인 기획이 필요한데요. 이를테면 순천에서 나는 먹을거리, 안전한 먹을거리로 생산되는 로컬푸드 식당이나 로컬푸드 카페 같은 것들이 동네 안에 있으면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 사 먹는 소비자들, 거주하는 주민들, 또 그 먹을거리를 만들어낸 생산자들이 함께 웃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 이어져 있는 거죠. 이처럼 도시재생은 물리적인 공간적인 재생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 사회적 재생이 함께 따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굉장히 느슨하지만 그 서로 손을 놓지 않는 연대의 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제, 사회적 재생을 담는 그릇이 어떤 동네라는 물리적 공간인데요. 물리적 공간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 많은 분들만 지불하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공간의 민주화, 누구나 갈 수 있는 편안한 공간들이 많아지는 게 도시 재생의 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순천시의 특별한 도시 재생 사업 이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순천 지역은 도시 재생은 물론 얌체주차 단속과 미세먼지 절감 등 다양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천 지역의 주요 이슈는 무엇일까요? LG엘로비전에서는 최근 4년 동안 포털 뉴스에 업로드된 각종 언론 매체 기사를 바탕으로 추출한 지역 이슈 키워드를 정리했습니다. 송효찬 기자입니다. 순천시가 올해 전기 이륜차 보급과 함께 나무 전시장 판매 운영에 나섰습니다. 또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시행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특별 점검하는 등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오존 등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자동 측정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천의 이 같은 모습은 동쪽으로는 광양시가, 남쪽으로는 여수시가 접해 있고 특히 산업단지로 인한 미세먼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에는 인근 광양 지역에서 화력발전소 이슈가 나오면서 지역사회가 시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LG헬로비전이 빅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순천과 연관된 키워드 가운데 미세먼지가 23,700여 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됐습니다. 특히 화력발전과 온실가스, 전기차 등의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전남 지역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여순 사건도 연관 키워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와 10월, 주홍글씨 등의 키워드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여순 사건은 전남 동부권 지역민들의 가슴 아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14연대 소속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여수 순천 사건. 이 사건으로 10대에서 40대 사이의 무고한 민간인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인 희생자였던 고 장한봉 씨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5천여 명에 달하는 희생자들이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재판을 준비 중입니다. 전국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순천 도시재생도 600여 건 언급됐습니다. 주요 키워드로는 뉴딜 정책과 역세권, 도심지 등이 눈에 띕니다. 2014년부터 순천시는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일찌감치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역세권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순천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 순천시가 지역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인 순천만 국가정원은 지난 2015년 대한민국 1호 정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우리나라 정원 문화의 산업이 순천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선포하기도 했었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정원은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을 정도라며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순천시가 국가정원 1호의 명성에 걸맞게 오는 2023년 정원 박람회를 또다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정원 산업의 포문을 연 순천만 국가정원. 봄부터 겨울까지 사계절 모두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봉화 언덕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정원은 마치 무릉도원에 있는 것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라보게 됩니다. 국가 정원을 찾은 관광객에게 새로운 추억을 선사하고 정원을 가꾸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진짜 와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좀 이게 조금만 했었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왔으니까. 근데 지금 와보니까 진짜 많이 발전됐네. 이쁜 것도 많아졌고. 집에서 이렇게 동백나무 같은 거, 좀 보루나무도 좀 키우고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옥상에다가 고추 같은 거, 가지 같은 것도 이렇게 심어보고. 축구장 112개 규모의 순천만 국가정원은 세계정원과 참여정원, 테마정원 등 57개 정원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 생태체험관과 야생동물원, 물새 놀이터 등 체험시설도 다양합니다. 지난 2013년 4월 20일 정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후 국가정원 지정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정원 문화와 산업이 순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렸고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정원이라는 상징성을 구축했습니다. 지역민은 물론 국가 정원에서 일하는 시민 모두 가슴 한켠에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하면서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나와요. 저도 모르게 이 정원으로 출근하는 내가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500만 이상의 관람객들이 다녀가는데 제가 보면은 정말 기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또 내가 또 위안받고 싶고. 오는 2023년 순천 정원 박람회가 또다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순천만 국가정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정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 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과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을 통해 전남 제1의 도시로 발돋움하는 순천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